결혼을 디자인하라 책을 썼습니다.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자, 책 표지는 괜찮으신가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표지를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요게 됐습니다. 같이 쓴 저자분들에게도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했을 때 거의 99%가 이걸 동일해서 결국은 이 표지로 나오게 됐고요. 결혼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당연히 결혼이죠.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 아시잖아요. 항상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발전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있는 저자분들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자, 목차를 좀 간단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혼 고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꼭 결혼을 해라, 결혼이 더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말고는 사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강요하고 설득하고, 저도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개인 자신이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하든 안 하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은 좀 각오하고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 거의 결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어떤 환상에 빠져서 단점에 대한 얘기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도 좀 미리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다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한 후에 잘못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거나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안 하는 게 좋아. 하고서도 후회할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좀 이왕 선택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좀 더 나은 사람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진 않았는가? 또 제일 심각한 거는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사람, 사기꾼,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왜 선택을 했을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문제에서는 좀 더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상대에게 봤을 때 나는 그럼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맨날 남 판단하고 누가 괜찮고 이런 생각들은 얘기해주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택받기에, 나는 결혼하기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떤 부분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자, 안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 자,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안 하기로 했다고 이마에다가 안 한 사람이라고 써놓고 다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질문합니다. 언제 할 거야?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말년에 외로운 건 어떻게 할 거야?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봤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남의 결혼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지하철에 타면 아니면 어디 새로운 데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처음 만나는데도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내가 보완을 하고 극복을 할 것인가 써놨고요. 자, 이번에 좀 더 사회적으로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혼하려면 목적은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목적,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순수한 답변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답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써놨어요.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것들이 뭐 심리, 대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결혼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가지의 사람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부분도 꼭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째 챕터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국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날 거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쭉 있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긍정의 배신이란 내용도 써놨어요. 자, 결혼 긍정의 배신, 결혼 긍정으로 생각했다가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서점에 가시면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나를 배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개인적으로 그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혼도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결국은 배신당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 위한 방법. 자, 결국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만날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챕터는 결혼 정보회사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 안 하신 분 중에서도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을 수 있는데요. 결혼 정보 회사의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도 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헤어지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그런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라리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런 결혼 정보 회사에 도움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이곳을 이용하는 게 결혼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결혼 정보회사에 대한 이유도 좀 써놨습니다.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용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써놨고요. 자, 4번째가 결혼 공부입니다. 결혼 공부. 사실 이 표지에도 제가 여기도 써 있는데요. 당신은 결혼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없어요. 그냥 결혼한 거예요. 나이가 돼서.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당신의 결혼은 바뀐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결혼 공부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은 하면서 맞춰가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배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극복이 되지도 않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 공부 내용은 특히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할 시점에 있는 분들은 완전 필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읽어서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할 배우자와 같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이 성장하는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는요, 바뀌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뀌는 삶.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거고요. 그동안은 나 혼자 뭐 그래봤자 내 가족 정도만 만나고 사는 가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개인주의로 살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해놨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써놨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관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 교육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 절대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저자들과 함께 내용을 써놨고요. 마지막에 결혼을 디자인하라 진단지와 해설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결혼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숫자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무엇을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앞으로 계획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넣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 안 하신 분도 모두 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뭐 완전 얇은 것도 아니고 230페이지 정도 돼요.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절대 가볍지 않고요. 이 책이 뭐 그냥 공감하기 위해서 에세이처럼 쓴 책은 아니에요. 나의 뭐 결혼해보니까 막상 이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넋두리 하는 내용, 내 개인적인 감정들 써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게 쓴 거고요.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는 같이 대화가 잘 통해서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같이 뒷담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만 좋겠지만 발전적인 부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어떤 되게 이상적인 바람직한 내용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용이 고리타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 필수적인 얘기를 써 놓았습니다.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